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주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월요일인데 이렇게 가깝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M7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면은 굉장히 알짜주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3년 매출 성장률이 평균 80% 이내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오라클, 인텔, 골드만삭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건 발생 전까지는 보안 서비스 가운데서는 숨은 강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피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금전적 손해배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삭제할 것이라면서 테슬라 내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요. 이번에 이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 가운데서 1%밖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100% 가운데서 1%밖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건데 여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는 탑승권을 수작업으로 발권했다고 하고요. 5천 건의 상업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병원뿐만이 아니라 페덱스와 같은 물류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택배 배달의 지연이 예상된다라고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키움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하게 만든 이벤트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사이버 보안 산업에는 오히려 지금 사태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점차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간의 문제가 컸던 이유는 클라우드 한 개로 모든 데이터를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구축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초연결 사회가 도래되면서 데이터 집중화 현상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오히려 평가를 한 듯합니다. 보안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의 관련주들의 흐름인데요. 센티넨털1 같은 경우는 7.8%, 팔로알토, 포티넷, 그리고 시놉시스, 클라우드플레어, 옥타까지 일제 상승 흐름 포인트가량의 격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까지 벌어졌던과 비교한다면 해리스 부통령과의 차이가 조금 더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 후보로 떠오르면서 어떠한 인물인지에 따라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여자 오바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 흑인 여성 검사이자 법무장관, 상원 의원,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를 참 많이 기록했고요. 또 미국 최초의 흑인과 아시아계 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첫 여성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바이든이 대선에 나갔을 때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검사 출신의 오늘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아직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 좀 잠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들어서 상승한 섹터를 보게 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사퇴를 한 게 대선을 확고히 하는 것보다는 하원수라도 좀 가져가고 싶다. 민주당이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사퇴를 했다라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대로 바이든과 경쟁을 됐을 때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까지 공화당이 모두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지속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정과 폐지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감세 법안과 같은 이러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게 됐다라는 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관련주들의 어쨌든 11월 선거일까지 변동성이 여전하고요. 급격한 파동은 몇 번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줄지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널 샷 지금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장 국내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대1 이온 윤한식 파트너와 함께 현명한 마감 전략 세워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먼저 국내 증시는요, 미국 대선발 증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지금 약 마이너스 1.46% 하락한 2,700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약 2% 넘게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800선을 위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사태로 해리스가 후보로 승계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해 낫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시장은 오바마 전 영부인의 출마 여부에도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당분간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증시의 변동성은 점점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이런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관망세를 통하여 일정 부분 현금 보유를 통해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흔들림이 좀 큰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그다음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일 장에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주들 전반적으로 주요 섹터들을 동반해서 고루고루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우리바이오란 종목입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의 반대되는 미국 민주당 쪽 후보죠. 해리슨 관련주인데요. 이 우리바이오는요. 대선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마리화나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바이오는요. 의료용 대마 재배, 대마 성분 연구에 대한 승인을 취득한 업체고요. 이 왜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에 이 마리화나 관련주가 엮이냐 하면은 해리슨 부통령이요. 미국 민주당이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즉 대마초죠. 합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2년에 TV 토론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가 있어서 이 해리슨 부통령의 정책주로 시장에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매수가는요. 하단선인 3,800원부터 상단선인 4,100원 사이에서 비중 10%로 한정해서 매수를 공략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약 3,750원 손절선 잡으시고 목표가는 4,400원 이상 시 익절 사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종목들 중 꽤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성강매주 또한 아주 오늘 장에서도 좋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우리바이오 또한 제가 공략드린 매수 범위 안에서 분할로 잘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한식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한식 파트너는 마리화나 관련주 우리바이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관련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또 어떠한 종목에 쏠려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3천억 원 넘게 현재 덜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시장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듯합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세는 아닙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KT엔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반도체 내에서도 사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SKC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온 듯 하고요. 세 번째로는 바이넥스, 네 번째로는 PSK,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는데 관련주죠. 바이넥스 또한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3,000당 제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계열사들을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트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내에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시프트업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덜어내는 첫 번째 기업은 같습니다. SK하이닉스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갤럭시와 머니틀을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현재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관련주를 꾸준히 줄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모두 팝니다. 3,000당 제약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릭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 에코프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확인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이 수급이 들어오는 특징주 세 가지 골라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신일섭 전문위원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하는 걸까요? 건설 그리고 중공업 관련 기업만 세 가지를 좀 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데모부터 알아볼까요? 네.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이것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라고 배전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시가총액 순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기둥이 다 무너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선판 완전 테마주로 점철이 되는가 하면 지금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움직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일단 데모라는 종목이 지금 일단 상한가에 다시 진입을 했네요. 풀렸다가 올랐다가 반복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지금 상한가에 다시 안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29.93%. 데모는 이제 뭐 이름은 약간 좀 뭐가 데모를 하는 듯한 근데 생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 그 아이언맨 그 영화 보시면은 그 타노스랑 싸울 때 막 팔에 앞에 막 송곳으로 변했다가 막 이 동그라미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우리 그 공사 보도블록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 뚫으려고 막 심 같은 걸로 두두두두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삽이 붙어 있어서 흙을 파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폐기물 처리 이제 하려고 집게 같은 걸로 싹 이게 플라스틱이랑 다 집어서 철에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굴삭기에 이 팔이 굴착기에 팔이 달려 있는데 팔 맨 앞에 달린 용도에 따라 바꿔 끼는 거예요. 그걸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데모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주요 제품은 이제 그 굴삭기에 장착되는 각종 어태치먼트고 이게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타타, 히타치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건설 기계들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까 건설기계 업체들이 다 그 굴착기를 만드는 업체들이잖아요. 네. 그 앞에 다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 부품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건설 경기 상황이 좋아서 이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재건축 현장도 멈춰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대 에버다임이 28.36. 그러니까 데모가 상한가,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상한가를 거의 갈라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굴착기도 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이 강한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약간 대선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갔다가 다시 뭐 저기 또 요 건설 기계로 왔다가 또 뭐 저기 조그맣게는 무슨 저 마리아나 관련주로 갔다가 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확정도 안 됐고 지금 민주당도 후보가 여러 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외에는 미셸 오바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또 일회성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아셨으니까 일단 이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현대 에버다임을 뭐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원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TX 중공업 꼽아주셨는데요. 뭐 이슈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건설 기계랑 저 뭐 건축 네. 관련은 약간 좀 테마기가 강해요. 제가 보기에. 네. 데모만 그럼 데모가 특히나 뭐 780억에 뭐 지금 실적도 플러스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기업이라고 친다면은 지금 사실 뭐 실적도 약간 턴어라운드 되거나 아니면 찍히면서 약간 조금 장밋빛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조선 기자재 이쪽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STX 중공업은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이 합병 이슈까지 있죠. HD 한국조선해양과 STS 중공업의 인수. 이제 이거를 그 인수할 때 뭐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인수에서도 보시면 그 기업이 결합을 할 때 결합을 하고 나서 독점할 우려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공정위라던가 아니면 각국의 공정위 같은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그 하나하나 국가의 허가를 받느라고 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TS 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서도 그 부분이 발생됐어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거든요.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일단 그 조건은 조금 있다 하고 이게 만약에 결합이 이제 완전 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그리고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판세를 보자면은 일단 커다랗게 HD 현대그룹이 있어요. 거기 뭐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STX 중공업도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HD 현대미포도 있고 뭐 삼호중공업도 있고 이래요. 그 조선사들이 모여있는 조선 기업들이 모여있는 현대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하나그룹이 또 하나 있죠. 하나그룹이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오션, 그다음 또 엔진을 만드는 하나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의 어떤 조선신에서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경쟁 관계에서 왜 STX 중공업이 이 HD 한국조선해양에 결합되는 게 중요하냐?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KMCS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 정도 세 개에서 크랭크 샤프트를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은 자체 저기를 합니다. 자체 조사를. HD 현대중공업은 조선 배도 만들지만 엔진도 만들고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까지 만들어요. 모두 다 만들 수 있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자기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소비를 합니다. 전량. 그리고 STX 중공업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STX 중공업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해양 크랭크 샤프트. 그게 아까 영어 명칭으로 KMCS예요. 얘네가 바로 크랭크 샤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회사 KMCS가 만든 크랭크 샤프트를 STS 중공업이 선박용 엔진을 만들 때 넣고 그 다음에 STS 중공업이 KMCS에서 모두 조달이 안 되니 모두 STS 중공업에 필요한 걸 KMCS가 납품을 하고 남은 거를 일부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일부가 있고 그리고 하나 쪽은 하나 엔진이 선박용 엔진을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를 누구한테 받고 있었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80%를 받고 있었고요. 아까 바로 KMCS 나왔죠. 네. 그
STX 중공업의 자회사 KMCS가 STX 중공업에 주고 나머지 일부를 외부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 주로 파는 외부의 인물이 기업이 한화엔진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비리티한테 크랭크샤프트 80%, KMCS한테 크랭크샤프트 20%를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KMCS의 모회사인 STS 중공업이 한화의 경쟁사인 HD그룹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크랭크샤프트를 전량 자기 소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은 한 울타리에 들어온 STX 중공업은 KMCS가 크랭크샤프트를 납품하고 나머지 20%를 한화엔진에 빼주는데 여기서 이제 HD 편이 됐으니까 한화가 저쪽 편이니까 네. 우리 KMCS가 너네 한화엔진에 주던 크랭크샤프트 이제 안 줄래. 혹은 주더라도 굉장히 차일피일 미루면서 겨우겨우 주고 아니면은 단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주고 이래 버리면 한화랑 HD그룹이 제대로 된 경쟁을 못한다고 공정위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3년 동안에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조치를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3년을 지켜본 뒤에 잘하면 이 3년 이 지켰던 걸 강제로 안 하고 아니면 이거 3년 동안 만약 안 지켰다. 그러면 이제 더 강제 조항의 강도라던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비리티를 제외하고는 KMCS에서 유일하게 크랭크샤프트를 받고 있다는 요 부분 때문에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근데 요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면 되고 어쨌든 STX 중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가운데서 맞죠? 이제는 HD그룹에 들어갔으니까 가운데는 아니겠지만 이 공정위가 봤을 때 HD그룹과 한화그룹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STX 중공업이 지금 자회사 KMCS 때문에. 그래서 지금 STX 중공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 상황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수를 당하는 STS 중공업이 상승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STX 중공업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HD 현대 그룹주 품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 중공업 시장에서의 몸값이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현재 구간 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 들고 오셨는데 KTNG.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거밖에 지금 예를 들어 밸류업 분위기 타고 떴던 것들이 현대차, 기아인데 현대차, 기아가 지금 많이 주저앉았고요. 금융주는 아직 좀 괜찮거든요. 오늘도 KB금융은 1.89 오르면서 지금 2024년도 7월 5일 날 9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썼죠. 지금 86,400원이니까 거의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들어갈 만한 게 이런 KTNG 같이 항상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 환원 정책을 평상시에 해왔던 애들. 그렇죠? KTNG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배당주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주라는 게 성장하면서 배당하는 주는 거의 없고요. 이미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회장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80, 90이어서 사업에 미련도 없고 오로지 관심은 네. 자식에게 물려주고 네.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밖에 관심 없는 사람들. 네. 그런 데가 배당이 높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높여가지고 자녀들한테 내가 돈을 많이 받고 자녀들한테 싸게 증여하는 주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대주주가 좋은 거고 그리고 일반 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낮은 거죠. 자녀한테 증여를 싸게 하려고 가격을 부양 정책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당주니까 별로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좀 그쵸 볼썽사납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 지금 기업에서도 그런 맞장구를 치다 보니 이렇게 손뼉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KTNG가 올해 주당 배당금이 5,400원입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이 6.2%니까 뭐 금리 요즘에 그쵸 6.2%면은 아주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밸류업주로 속할 만하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 이것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3년 동안 1조 원 매입해서 15% 규모의 소강 예정. 요거를 사실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50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 줄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줬죠. 그걸 주주들이 더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업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좀 보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배당주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KB금융도 지금 시세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배당만 주고 시세가 만약에 1년 내내 내려가 봐요. 그러면 배당 받은 거 이상으로 토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릴 에이블 2.0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달이죠. 릴 에이블 2.0이니까 1.0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현재 전자담배 시장에서 필립 모리스랑 BAT 로스만스가 2위, 3위고요. 우리나라에서 1위가 KTNG입니다. 이게 원래 최초에는 1위가 아니었는데 국내 전자담배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살펴보면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관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2014년 11월에 출시를 했고요. 필립 모리스가 2017년 5월 달에 그 아이코스를 한국으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KTNG는 계속해서 그냥 그 종이 담배만 팔고 있다가 필립 모리스가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2017년 11월 달에 6개월 늦게 릴을 출시해요. 전자담배 릴. 그리고 2017년에 바로 이 출시했던 것이 정확한 이름이 릴 솔리드 1.0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6월 달에 릴 에이블 2.0이 출시가 됐다고 했죠.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2020년 2월 달에 관련형 전자담배 최초로 신기술 적용을 했어요. 뭐냐면 스틱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사고 스틱 소모품을 계속 사잖아요. 그 맛이나 향 느껴지는 스틱을 삽입했을 때 자동으로 가열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열이 되는 기능 스마트 온오프 기능이 탑재된 릴 하이브리드 2.0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는 릴 솔리드 후속작 릴 에이블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나왔던 건 릴 솔리드인데 그건 이제 이름이 없어졌고요. 릴 솔리드의 후속은 릴 에이블로 이어지고요. 스마트 온오프 기능, 자동 예열 기능이 있는 거는 릴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KTNG는 지금 뭘로 커왔냐면은 릴 하이브리드랑 릴 에이블 두 축으로 커와서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를 제치고 우리나라 전자담배 점유율 1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2022년 11월 달에 릴 솔리드 후속이었던 릴 에이블 1.0의 후속인 릴 에이블 2.0이 지난 6월 달에 나온 거예요. 최신작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아이코스의 필립 모리스랑 그 다음에 릴의 KTNG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웃긴 게 적과의 동침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이 릴을 갖다가 아이코스를 만드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마케팅도 하고 네. 자기 유통망에서 팔아주고 있어요. 2023년도 1월 달에 필립 모리스랑 릴이 마무리할게요. 해외 시장 진출에 가서 15년 장기 계획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내년까지 전자담배 최소 160억 개비 판매 보증을 해줬습니다. 안 팔려도 일단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했을 때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3년 계약에. 네. 이제 이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종목은 있습니다. 3가지 종목 추려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분기 이제 실적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현재 기업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2024년 2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63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조선이나 반도체, 유틸리티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특히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 M7 등의 이 호실적과 함께 국내에도 인공지능 모멘텀이 상장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한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의 영업이익이 63조 원대로 집계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순이익 쪽의 전망치, 컨센서스 변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순이익 컨센서스도 계속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업종별로 분해를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이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운송 등 IT 전반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대비로는 IT랑 유틸리티에 대한 이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유틸리티에 대한 컨센서스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섹터의 원가 부담 및 전력 판매가 동결로 마진 압박을 받으면서 실적 둔화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연초부터 올라온 섹터라고 하면은 IT 정도,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특징은 이런 IT랑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하고 나머지 업종은 실적 로테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로테이션이 자주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 특정 섹터 편향이 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좀 상향되는 네.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위 업종들. 실적 상향 업종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운송, 건설 등으로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 전방 업종의 인공지능 모멘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나 운송 같은 경우에는 유가 및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로 인한 주택 경기 기대감으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운송, 디스플레이, 건설, 조선 쪽은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업종의 실적이 낮아질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하향되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하향 조정되거나 2분기 컨센서스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호텔, 레저나 에너지, 철강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고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중국 견제라든지 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대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이 반사작용, 컨센서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실적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미국에서 수혜받을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난해 2023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 컨센서스가 변화가 된 기업들은 네.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예. 2023년 상반기까지 작년 주도주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23년 상반기는 2차 전지나 K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우세했었습니다. 반면에 수급 관점에서도 작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보다 이 개인 수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했는데요. 그러나 23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기관, 외국인으로 수급 주체가 손바뀜이 되었고 주도 섹터가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실적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3년 상반기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었다라면은 23년 하반기부터는 이 대형주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주가에도 그대로 좀 나타난 것 같은데 202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초중반에는 뭐 소형주, 중형주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됐다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대형주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SK 하이닉스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순이익 쪽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순이익 관점에서는 이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2분기에 이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는 종목들인데요. 현재 이 퀀트 모델에서는 LG 이노텍, LG전자 등 IT 종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효성 TNC, HD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HD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등 전통 비즈니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 아니라 이 주가 모멘텀도 부각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기존 주도주들이 호실적과 함께 주가도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순이익이 하향 조정된 기업들도 꽤 많았는데 작년 컨센서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는 이게 음식료가 없었는데 24년 2분기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BGF 리테일, 빙그레, SK이노베이션, 두산마켓, 삼성 SDI, 아모레 퍼시픽 등 음식료, 기계, 배터리, 화장품 일부 대형주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 컨센서스 상위 기업에 2차 전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 배터리, K 배터리 업체들이 하위 기업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현재는 전기차 모멘텀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또 관련 기업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셨을 것 같은 그리고 투자하셨을 것 같은 기업들일 텐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 꽤 많습니다.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네. 서프라이즈 예상 모델대로 LG 이노텍이나 LG전자, 클래시스, BH, 효성 TNC 같은 종목은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전자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효한데 2분기에는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포함한 자동차도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실적주를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기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대형주들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자동차,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엔터주들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7월 이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서 1조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엔터 4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제외펜터는 무려 42%가량 하락했고요. YG엔터도 20% 그리고 하이브와 SM도 두 자릿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도 1조 300억 원가량 7.8%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YG엔터가 12%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큰 하락을 했고요. 제이펜터 같은 경우에 1% 상승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이펜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월드투어의 성과가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엔터 그 각각의 인물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 퍼블리싱 그리고 컴백 프로모션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2분기 한 달 사이에 엔터주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기록을 했고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은 증권가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곳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불확실성 있게 분석하는 기업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7월과 8월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름 노래를 들고 오면서 컴백하는 아티스트들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앨범과 공연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엔터주들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엔터주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지금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대표 여 아이돌이라 불리는 2NE1이 재결합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2NE1이 8년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하는 건데요. 10월 달 서울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11월과 12월 일본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요. 내년에는 글로벌 투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 해체를 하면서 지금 계약이 좀 불발이 되면서 이로 인해 해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는데 내년에 또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블랙핑크와 2NE의 힘에 힘입어서 YG엔터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2분기 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 4분기부터 개선이 기대되고요. 내년에는 블랙핑크와 2NE1에 힘입어서 더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엔터사들의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라이즈와 NCT 위시의 성장성을 확인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분기 집중적으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건 영국의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좀 실적의 개선과 인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컴백 데뷔 무대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하지만 하반기 2개의 음반과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지의 월드 투어 역시나 하반기로 실적이 이연이 되면서 앞으로 상저하고의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역시나 상저하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 투어의 성수기고요. BTS 멤버가 전역을 하게 된다면 개별 활동을 줄지어 진행을 할 것인데 이게 바로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엔터주들 지금 각각의 악재 속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연일 52주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하반기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의 반등은 어떻게 또 신호를 포착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의 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아모레 퍼시픽인데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에 있어서의 자회사가 달팽이 에센스가 뷰티 부분에 있어서 1위를 좀 하면서 판매량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금 현재 뭐 그 외에도 좀 보게 되면 앵코스의 뭐 콜라겐 마스크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의 립밥과 립 스프링 마스크라든가 뭐 TNL 피부 패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판매량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 5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보게 되면 코스맥스라든가 코스메가 코리아, 뭐 잉글우드랩에서 만든 제품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뭐 미용 기기 VT의 리드샷 100 제품이 지금 페이셜 세럼에서 부분에서 3위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시장도 안 좋고 코스닥 시장도 안 좋은데 뭐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까지 연결되지 않겠냐, 그 기대감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중에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들, 최근에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 좀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인디밴드 쪽에서 일본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공략했던 부분들이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중국 시장의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들도 일본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로컬 기업들도 M&A를 통해서 브랜드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지금 현재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연일 지금 매수 흐름들이 좀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뭐 기간의 흐름도 괜찮고 뭐 그렇다면 아모레 퍼시픽이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방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SY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걸까요? 예, 최근에 좀 미국 대선이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번 11월에 열리는 제2차 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참여하리라 믿는다라는 이 젤렌스키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SY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현재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좀 상승력을 좀 키웠다가 지금은 한 5,400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재건이 되게 된다면 이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 SY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데크 플레이트를 제조하는 이 SYS 틸텍이라는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건축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세가 한 5,4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5,3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대로 한 5,7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5,700원을 돌파한다면 6,100원까지 2차 상승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이 기업은 변동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변동성은 뭐 클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첫 상승력이 나온 이후 별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SY가 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서도 코오롱 글로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SY 지금보다 더 상방 열려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상승세 19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2분기 컨센서스를 매출을 61%가 증가한 8,450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58.4% 정도 감소한 지금 761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뭐 일회성 비용도 좀 많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이 3조 5천억까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6,500억 정도 컨센서스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동사가 최근에 뭐 서정진 회장도 지금 미국에 가서 진벤트라에 대해서 영업을 열심히 했지만 뭐 램시마도 그렇고 진벤트라도 그렇고 하반기에 판매량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트룩시마도 있고 허즈마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지금 보게 되면 여러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와 그에 대한 마진율도 좀 높아져 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잘 형성되었고 130만 주가 이상 형성되었고 지금 현재도 좋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20만 원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지속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뭐 20만 원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 분위기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20만 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수급들이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52주 신고가 랠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 거래량이라든가 차트도 잘 만들었지만 내일도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면 늦지 않았다.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 단기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셀트리온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만나보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한국 내에 포진되어 있는 CDMO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셀트리온인데 단기적으로 20만 원대 돌파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함께 주가 추이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조선 업종의 백고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업황 호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조선 업종입니다. 올해 LNG 수주 물량이 44척을 기록을 한 가운데 8,000 TEU 이상의 컨테이너선, 대규모 컨테이너선의 발주는 41척을 차지할 만큼 국내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선주들이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상 운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해운사의 선박 수요가 증가가 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신조선가도 역대 최대치에 근접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8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직전 월과 비교한다면 10%가량 상승했고요. 역대 최대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도 1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선 업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글로벌 컨테이너선 연료배 발주 규모를 보게 된다면 올해 2분기를 봤을 때 LNG의 발전 규모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상승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로 인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선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이 내년에 해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빅2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대규모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부진하게 전망이 됐던 이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주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발주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 우려를 불식시킨 만큼 많은 발주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선박 발주가 기대되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죠. 그러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고 LNG선의 발주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호황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 점유율은 10% 아래로 하락했고요. 지난달 역시나 역대 최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보는 점유율 말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점유율 우리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선주들이 또 다른 모멘텀을 안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만 보게 된다면 목표 수주액을 굉장히 순조롭게 달성시키고 있는 조선 3사인데요.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보급 체계와 함께 해양 정비에 대한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함정 정비 협약이란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미국 정보부와 민간 조선업체가 맺는 협약을 뜻합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방위 산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이슈가 들려오면서 앞으로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들의 방산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 해상 그리고 조선 관련 기업들 해양 소형 원자로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엮이면서 조선 관련 기업들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백고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나우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직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현대건설기계, 굴삭기, 휠로더, 지게차 등을 제조하는 국내
굴지의 건설기계 전문 업체이죠. 하지만 이제 올해 좀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지난 이제 2분기 정도까지 주가는 좀 맥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대선 수혜주로 이제 부각을 받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서 미국 전역에 10개의 자유도시 구축 구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주당이 혹여 당선이 되더라도 일자리법 통과를 시키며 2032년까지 인프라에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 일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까지 겹치면서 현재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아프리카 시장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현재 이 현대건설기가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미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하지만,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주춤하지만, 아프리카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서아시아 쪽에서 이제 매출이 잘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내지는 한 4분기 정도에서는 실적이 또 양호하게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상승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한 7만 3천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7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혹여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온다면 7만 9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의 급등세 9,4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래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갤럭시 모니터리 뭐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동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지금 현재보다 더 탄력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뭐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갤럭시 모니터리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매출도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의 건전성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좀 시작했죠. 현재도 지금 현재 13%나 좀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좀 가지고 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지금 뭐 트럼프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특히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맞아요. 정도로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지금 이제 뭐 업비트의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기술 투자도 있고, 뭐 하나증권 투자도 있고, 뭐 그게 뭐 SJ 솔루션즈라든가 T사이언티픽, 뭐 위지트, 다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들보다는 좀 더 재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또 효성그룹의 일원으로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내일이 좀 화요일인데, 그동안은 좀 비트코인 ETF 상품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죠. 그런데 내일은 화요일인데 내일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 ETF 상품이 또 출시가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력이 상당히 좋은 가상화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관련된 이런 ETF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패시브 자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패시브 자금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지금 가격대에서
또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를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 과거에 우리가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ETF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한 4개 정도 허가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허가를 받고 나자마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줬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 이더리움 또한 가상화폐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지금 현재 가격도 지금 대략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49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시브 자금들이 좀 만들어지는 ETF가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 뭐 1,000만 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관심을 저는 가져도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된 수혜주 기업들 중에서 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괜찮고 갤럭시 머니터리도 괜찮고 사실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관련주이긴 한데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를 가지지 않고서 이러한 기업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7%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18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18만 7천 원, 지금 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주구장창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원래 잘 안 갖고 오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력기기 다음으로 주도 업종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 섹터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상승력이 최근 한 6월 중순 이후로 조금 이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6월부터 조금 가파르게 주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6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액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그 관련 수급이 더 강하게 현재 붙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2억 7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 연간 목표액 135억 달러를 120.5%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1분기 적자를 겪었던 이 현대미포가 2분기부터는 흑자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사모, 현대중공업과 함께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국 해운조선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가 6월 신조선가 지수 187.23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지난 2008년 9월에 191.6을 찍은 이 역대 최고 수준을 거의 지금 다가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191.6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이 조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고점으로 18만 7천 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이긴 한데 이 자리가 만약에 내일 흐름 또는 모레 흐름에 돌파가 된다면 이대로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국조선해양은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주가 흐름에서 18만 7천 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안착을 한다면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이 18만 7천 원대를 돌파하고 거기 부근에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이러한 흐름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강한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함께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도 정치적 리스크가 좀 반드시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중바닥자리를 이탈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장 막판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은 좀 줄여놓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 자리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도 좀 상승세에 전환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내일쯤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또 특히 이번 주에는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좀 차별화 전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조정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종목을 선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본다라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눌림목 이후에 오히려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꾸준히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에서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리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강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현대로템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듯이 지금은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는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특징들을 좀 보이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 출발을 했으나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신규 매수 접근 자리로서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의견 주셨던 기업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미 잘 가고 있는 기업, 하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마지막까지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8,000계약의 매도에서 지금 4,300계약으로 절반가량 매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떻게 좀 마감을 준비해야 될까요? 태양투자자분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특징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네, 오늘장 특징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작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코스닥도 많이 내리고 코스피도 많이 내렸는데요. 일단 미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지난주에 TSMC가 고실적을 좀 내면서 이제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미 시장의 MS 클라우드의 장애로 이제 테크 섹터 센티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좀 끌어내린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악재가 나오면서 미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 테크적인 측면에서는 미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시장 자체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세일 구간으로 조금 진입하는 게 아닌가 미국 시장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급이 이제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좀 쉬어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침체되었다가 반등을 할지 결과적으로는 다른 섹터들의 이런 실적 성장의 가시성을 비교해 보면 좀 중기적으로는 AI 쪽으로 다시 테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시장의 테크 쪽은 1년 동안의 그런 좀 우상향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지금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올라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레이팅이 되는 테크 쪽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측면이고, 과거에 트럼프의 재선 당시에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재선 기간에 나스닥이 14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어도 미 시장 우상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도 섹터나 테마에 대한 그런 테스트가 계속 진행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바이든이 재선 포기를 하고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 오늘 테마주들이 굉장히 색깔이 짙습니다. 재건주랑 가상화폐, 대북 이런 쪽들 트럼프 테마주들이 위주로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 지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면 20%에서 25%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5에서 10%도 하락폭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거나 경기 방어주 쪽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흐름을 잡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 방법 지금 한동안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는 어떠한 포인트 좀 짚으셨을까요? 네, 일단 증시가 미 대선 관련해서 정치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이제 7월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명분이 딱 필요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부터 내려오던 외국인 매도세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 지금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장에서 강세 섹터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대형주 섹터 단에서 우상향 추세에 견고하게 만들어 나갔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은 방어를 좀 잘 해줬고요. 또 저PBR 금융주라든지 내지는 지금 조정주고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쪽은 외국인 또 매수세가 붙어주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섹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를 계속 더 가져가도 되나, 지금에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해서 좀 내용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일단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의견들이 갈리긴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또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 쪽에서 합의에 따라서 통과된 만큼 이 법안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 법안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다고 해도 당장의 그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트럼프 집권 당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때 당시 어땠냐 흐름을 보면 그때도 이제 중국산 반도체 쪽에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 팹에서 생산하는 중국산 반도체는 중국 고객향으로만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펼쳤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미국 고객향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전량 한국산 반도체로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트럼프 재집권이 현실화되고 대중 이런 관세율이 추가 상승한다고 해도 메모리 반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 1.2%, 상하이 종합지수도 0.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양 시장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시작 0.9% 하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양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코스닥에서는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깊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60일선을 맞고 좀 낙폭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질지,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시총 상위권 중에서는 그래도 금융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조선업도 오늘 괜찮고요. 건설업
업종도 그래도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0.7%가량 하락하면서 1,389원 50전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20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주가의 조정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800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실적을 받쳐주는 기업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지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12% 이상의 급등 흐름, CDMO 쪽이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쪽 강했고요. 건설 기계 쪽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도 2.9% 이상의 상승세, 조선 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암호화폐 쪽도 강했습니다. 블록체인 쪽이 2.8% 이상의 상승세, 피팅 쪽은 2.8% 이상 상승 흐름 나왔고 운수 기계 쪽이 2% 넘게 상승, 조선 업종이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양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은 사실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2,763선까지 무너졌습니다. 2,790선에서 60선까지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31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의 하락세 나왔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18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820선 무너졌고 810선 무너지면서 809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양시장 모두 다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1% 이상 하락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1에서 5% 가까운 하락 흐름 오늘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1.6% 넘게 하락세,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전히 21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였고요. LG 엔솔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쪽은 투자 심리도 좀 크게 꺾인 데다가 모멘텀 좋지 않고 실적조차 좋지 않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G 엔솔은 32만 원대까지 빠졌네요. 33만 원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1.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 현재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CDMO 기업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나오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2.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아무래도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KB금융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하락세 나타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꾸준히 하락했던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하락폭이 좀 제한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문제는 2차 전지 양극재와 같은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4에서 6% 이상의 하락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2.7% 넘게 하락했고 HLB도 2.5% 넘게, 삼천당 제약은 오늘 시장에서 무려 3.5%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2% 이상 하락했는데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2에서 무려 6% 이상의 급락 흐름 나타내면서 거래가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작부터 막판까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장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 앞서서 시장이 하락할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도 뭐 이러한 시장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우선 홍성구 매니저님부터 한번 내일 전략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 지수가 저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품 섹터, 조선 섹터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주말간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라면과 화장품이 역시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 리스크에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섹터가 화장품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에도 오늘 좀 시장 대비 여전히 좀 잘 버텨진 흐름이 나왔고 실적과 내러티브도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하는 게 화장품 섹터이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 랠리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컨센이 조금 낮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센을 상회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뉴스가 모멘텀으로 좀 나오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2, 3년 동안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을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이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피해가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07년의 PBR 대비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실적을 좀 확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수익을 내기보다 자산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한 시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봉에 따라가지 마시고 음봉에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거, 그리고 짧게 확정 수익을 내면서 좀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보수적인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또 어떠한 내일장 전략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주 전반적인 제가 주간 증시 일정을 체크를 했는데 네. 실적에 대한 부분밖에는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는 주요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발표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23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가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이번 주 주간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기아, 현대차와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강하게 빠졌었는데 여전히 이제 TSMC 실적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이 그냥 조정에서 그칠 것인지 그 하락 국면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계속해서 방향성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변동성 계속 말씀드리지만 7월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주도주와 내지는 재순환매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그런 업종 섹터군들 위주로 좀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정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여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잘하면은 그 카밀라 부통령이 승계 받을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동안 이슈 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승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니 경선을 통해서 다른 이제 후보군을 도출할 수는 없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해리스와 함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세 많이 펼쳤었잖아요. 네. 그동안 모인 자금이 거의 한 1,300억대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그대로 다시 이제 가져가려면은 결국에는 해리스가 무게를 좀 둘 수밖에 없고요. 2008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때처럼 이번 대선에서 백인과 흑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관련 이슈는 당분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금요일장부터 관련 종목들
종목들 찾기 시장에서 움직임 나와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종목군들 변동성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 되찾을 때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 이슈는 같이 함께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내일장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주도 어떠한 종목을 선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구 매니저님 어떤 종목 선별하셨을까요? 저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이오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2009년부터 이런 생산망을 확보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업이고요.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위탁 생산 이런 거를 CMO, CDMO라고 하는데요. 이 CDMO 시장이 약 22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2.9% 정도가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 전 세계 전임상, 임상 3,500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70% 이상의 CMO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다수의 제약사들이 제조 시설이 부재되고 그리고 인력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CDMO의 필요성이 계속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남아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물 세포, 미생물 배양 설비, 그리고 액상 바일, 동결 건조 바이알, 이런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제 설비까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주에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소형 CDMO로 자리매김한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중 분쟁이 바이오 이 키워드가 가장 이 동사의 핵심 그런 모멘텀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도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중국 제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명보안법이 이러한 역할을 할 텐데 비중국 CDMO 수요 증가가 될 부분이고 최근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FDA에서 송도 공장 실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우시를 대체할 그런 공장으로 전 세계 4곳 중 한 곳이 바이넥스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가 역시도 그 모멘텀이 반영이 돼서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보안법 자체가 11월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화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도 유효하고 내일 시초가부터 저는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좀 해주시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DMO 관련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넥스 시초가 공략주로 선별해 주셨고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는 어떠한 종목 오늘 또 픽해 오셨을까요? 일단 금요일장 올라갔었던 해리스 관련 종목은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 반면에 아직까지는 트럼프 관련된 테마 종목들 이제 위주로 지금 흐름이 계속 옮겨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이라는 관련 종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데일리 TV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참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일정한 그 공식이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이제 중소형단 종목 같은 경우에는 SY그룹주나 오늘 제가 제시 도와드리는 서암기계공업 쪽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서암기계공업이 과거에는 대북 관련 이슈로 엮였었던 종목인데 이제 작년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손바뀜이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 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후로 해서 철도 재건 사업을 본격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철도 관련주로 엮인 만큼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 서암기계공업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 철도 관련된 부품들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수혜 업종으로 엮이고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가스정 관련된 지금 테마 이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선박 부품용 기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유 시추선 부품 기어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슈가 같이 동반해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기준으로 헤드앤숄더 구간대 기점으로 보면 5,500원 구간대 단기 목표 구간 잡아
잡아갈 수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600원 현재 구간에서 21선 구간대 지지 구간 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는 서암기계공업을 시초가 종목으로 픽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7월 중순까지 수출이 20% 가까이 늘어난 반면 무역 수지는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조업 일수 증가 등 영향으로 371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한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4.2%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역 수지는 지난달 이 기간 14억 3,7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이달에는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무역 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1개월째 흑자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면서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를 받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시행 시 채권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신뢰 회복 등을 4대 중점 목표로 꼽았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 회비납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희 중감위 위원장은 오늘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중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인적 쇄신이 됐는지 위원회 내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한경협 회비 납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변화한 이유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라며 인적, 물적 구성에서 정경유착 고리가 끊겼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4월 삼성, SK 등 4대 그룹에 35억 원의 회비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한경협 회비 납부를 결정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